반갑습니다. 원격 수업 국어 과목을 맡게 된 교사 강명진입니다. 지금 원격 수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수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오니까 조금은 선생님이 좀 더 활기차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수요일날 연극 수업이네. 쌤 못하네. 그렇네요. 쌤도 지금 알았네. 어쨌든 수요일날 여러분들의 행복노트와 독서기록장은 검사할 테니까 지금 안 하신 학생이 있다면 꼭 하시고 꼭 챙겨서 수요일날 등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공부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선생님이 덧붙일 말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 교과서를 이해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뜨냐? 바로 할까? 자, 한번 볼게요. 한글의 창제 원리 1.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는 형상을 본다 형상을 본다는 거죠. 상형 거꾸로 하면 형상이죠. 형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종대왕님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음 모음으로 구성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글자들을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뜨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형이다. 이해되시나요? 이 상형이라는 한자어를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똑같이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뺏긴다. 그런 어떤 코끼리를 보고 선생님이 코끼리를 보고 선생님이 이런 상형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면 이게 상형자예요. 또 뭐 있을까요? 누구를 본떠보지? 김상범쌤을 본떠서 김상범쌤을 표현하기 위한 상형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김상범쌤은 김상범쌤은 이렇게 글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상범쌤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상형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뜨려고 했다. 즉 이게 상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과 공주들을 불러 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관찰하고 연구했답니다. 심지어 의원까지 불러 확인했지요. 그 결과 가락, 곱다와 같은 말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는 첫소리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 모양을 본떠 어금니 소리, 기역을 만들었죠. 다른 글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혀가 위깃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혓소리, 니은을, 입의 모양을 본떠 입술소리, 미음을, 이의 모양을 본떠 입소리, 시옷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목구멍소리, 이응을 만들었어요. 자음자의 기본 5글자는 이렇게 상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완성했습니다. 자, 상형이다 보니까 이건 선생님 분명히 말했지만 어떤 걸 보고 똑같이 만든 거라고 했죠. 똑같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간추려서 만들었지만 이거의 특징을 잡아서 만들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코끼리 글자를 만들고 김상범쌤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듯이. 그러면 이런 글들을 이해하면 좋은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직접 어떤 기관을 본떴는지를 직접 보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여기 이게 혀예요. 혀뿌리가 여기 혀 깊숙하게 있는 얘가 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보고 기역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위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이 그림을 이해해야 얘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니은이 되는 걸 만들었구나. 자, 다음 미음 입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처럼 돼서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구나. 다음 시옷은 여기 이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구나. 다음 목구멍의 모양은 동그러니까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는 상형이구나.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 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다음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재빠르게 산출해내야 되죠. 이렇게 이해는 이렇게 하고 빠르게 산출할 때는 조금 획기적인 단어로 만들어서 산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만들어 보았느냐, 그냥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그냥 가난 무서워 는 상형, 선생님은 그냥 가난 무서워 라고 만들었는데 선생님 되게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뭐 강남 무서워, 가남 무서워 라고 만들었고요. 뭐 다르게 해도 돼요. 이거 상우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으면 조금 이렇게 일반에는 상우의 허락을 얻고 선생님 아마 이런 글자로 조금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상우는 괴물, 이렇게 하면 얘는 상형 문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산출해낼 때 내 기억 속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꺼집어낼 때는 바로 이렇게로 바로 다가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가난 무서워 혹은 상우는 괴물이라고 하면 상형 원리로 되어 있는 건 5개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인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은 가난 무서워다 라는 걸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게 없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보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매체 자료 효과에서 봤죠?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한글은 발음 기관을 상향하여 만든 유일한 글자라고 하는군요. 그럼 모음자의 기본 글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앞에 게 자음이었다는 게 기억나죠?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요. 자, 모음자도 상형의 원리를 따랐지요. 모음자도 상형의 원리가 있답니다. 뭘까요? 하늘은 끝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다. 하늘이 이거 아니다. 하늘은 동그랗다고 해서 아마 하늘이 이걸 거야. 하늘,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끝이 없다고 해서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따로 보면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걸 아래아라고 부르고요, 얘를 으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라고 부르죠.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없는 거 있죠. 뭘까요? 하늘 사라졌죠. 아래아가 소실됩니다. 이런 언어의 역사성의 원리에 따라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아는 사라졌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동그래서 하늘, 끝없이 돼 있어서 땅, 거기 땅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지인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하늘. 선생님이 하늘을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하늘은 이렇게, 땅은 이렇게, 사람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아래아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을을,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이를 만들었지요. 아래아는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 이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아이고, 나중에 국어학자 아실 거면 아셔도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람은 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억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망각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3년 뒤 이 기억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넣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져가라? 일단 모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든 게 있다. 뭐다? 하늘을 뜻하는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거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아래야, 으, 이만 외워갈 게 아니라 아래야는 하늘, 으는 땅, 이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까지 딱 이렇게만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는 것까지만 가면 나중에 끄집어내지 못하면 자기의 지식이 안 돼요. 자기가 산출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실력이자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에도 사경자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음은 뭐였다? 가난, 무서워, 상우는 괴물.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고요. 상우 애매하네. 자, 모음은 아래야, 으, 이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가획의 원리, 획을 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자를 조금 하시는 분은 지금 이 고전 파트가 조금 더 쉽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줘도 이거 가획, 획을 더했구나 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아요. 볼게요. 왜 이래? 여기 너무 됐다. 세종대왕님, 그럼 기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가 가획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획을 하나씩 더해서 가획의 원리입니다. 자, 이를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기역의 획을 더해서 키읔을, 니은의 획을 더해서 디귿과 티읕을, 니은의 획을 하나 더했죠. 니은의 획을 두 개 더하면 티읕 되죠. 이해되시나요? 미음의 획을 더해서 미음의 획을 이렇게 더하면 비읍, 그 다음에 미음의 획을 옆으로 더하면 피읍, 그 다음에 시옷의 획을 더하면 지읒, 시옷의 획을 두 번 더하면 치읒, 그 다음에 이응의 획을 더해서 여린 이응, 그 다음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쓰죠? 지금 현대국어에 없는 것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그건 고등학교 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인 상행의 원리와 가액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산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획을 하나씩 더 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체자로 따로 분류합니다. 자, 볼게요. 울컥보다 울컥이 더 거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덜컹보다는 덜컹이 더 그렇고, 그 다음에 뒤둥보다는 뒤뚱이 더 그렇고, 동동하다보다는 똥똥하다가 더 강하고 거센 느낌이 들죠? 이해되시나요? 통통하다, 퉁퉁하다, 뭐 이런 것들. 동동하다, 둥둥하다보다는 통통하다, 퉁퉁하다가 더 거센 느낌이 들죠? 세고. 자,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분명히 배우는데 이상합니다. 중학교 때 아마 자음체계표와 모음체계표를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발음 기간에 따라서 아까 입술, 아까 상형의 원리 기억나요? 가난, 무서워,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 인대,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구멍, 뭐 이렇게 분류해서 입술 소리에 여기 뭐야 비읍으로 시작하고 여기 디귿, 시옷, 그다음에 지읒, 치읒, 치읒 아니다 기읒, 히읗으로 해서 여기 밑에 비읍과 비슷한 거 여기 쫘르륵 쓰면 되거든요. 피읍, 쌍비읍, 여기 밑에 미음. 여기 보시면 가획자의 원리로 이렇게 쫘르륵 있는 거 아시겠나요?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고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고 미음에 획을 더한 것들이 쫘르륵 열려 있고 여기 디귿에서도 당연히 티읕, 쌍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니은에다가 획을 더한 것들, 니은에다가 획을 더한 것들, 니은에다가 획을 더한 것들끼리 한 줄로 쭉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시옷에는 시옷, 쌍시옷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획을 더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치읓은 치읓, 그 다음에 쌍지읒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역은 이음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혹은 이렇게 획을 더한 것들끼리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한다 라는 특징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자음체계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자음체계표를 미친듯이 외워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이렇게 같은 발음 기관에서 가액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선생님 지금 복잡하게 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 그건 현대 국어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혀소리, 니은, 디귿, 티읕은 모두 혀가 윗잇몸에 붙는 소리이니 모양도 비슷하게 만든 것이랍니다. 이 외에 예, 니은, 반치음, 예, 니은, 리을, 반치음도 각각 이응, 니은, 시옷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앞의 경우처럼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즉 예외가 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이체자로 떼서 따로 부른다. 정말 과학적이죠. 빈틈이 없죠. 일단 상형의 원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형에다가 가획을 해서 획을 더해서 자음의 개수를 늘리고 자음의 개수가 늘리는 공통적인 특징이 세지고 강해진다, 거칠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지 못한 애들은 또 따로 빼서 이체자로 분류하는 이런 완벽을 기울인 과학적인 한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자,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지식을 베이스로 삼아서 이런 것밖에 안 가르쳐줘요. 이제 이런 지식에다가 기역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뭐 깡 썼을 때 기역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거, 같은 자음을 한 자리에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걸 우리는 각자병서. 아마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그냥 각자병서 하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두 개의 다른 자음을 쓰는 것들을 우리는 합용병서 라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즉 이 중학교 때 이 기본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훨씬 쉽거든요. 아, 같은 글자를 한 자리에 두 개 이상 쓰면 각자병서. 아, 같은 건 아니고 무조건 다른
다른 자음을 한 자리에 2개 이상 쓰는 걸 합용병사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마치 받침에 리을 기역을 쓰듯이, 그리고 받침에 쌍기역, 또 뭐 있니? 뭐 쓰니? 쌍기역, 쌍시옷 이런 것들을 쓰듯이 옛날에는 앞에 어두장음금에 이렇게 썼었구나. 아, 그리고 현재도 이런 거 쓰네. 이렇게 뽕 이렇게 할 때 이거 각자병소구나 이렇게 쓰죠. 하병병소를 요새 안 쓰나? 이렇게 갑시라고 할 때 이 받침이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자음 앞에 이쪽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오나?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게 없네. 안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국어에서는 하병병서에 어두장음근 쓰는 게 없어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 중학교 때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앞에도 강조했듯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자음에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에 가획, 획을 더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획을 더함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그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이체자로 따로 분류한다 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른 모음자를 만드신 방법도 궁금해요.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자 아래아와 의의 합성으로 오, 우를, 아래아와 이의 합성으로 아, 어를 만들었어요. 이를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은 시험 다 쳤는데 굳이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 없죠. 근데 왜 엄청나게 조금 신경을 써서 이걸 할까요?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실 때 구구단이나 덧셈 뺄셈이 안 되면 수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을 따라갈 때, 특히 이런 중세국어 문법을 따라갈 때는 이 기본이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엄청 쉬워요. 막 그렇게 어려운 난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본이 잘 잡혀 있는지, 이 기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완벽하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기본자 아래야, 이 있었죠? 하늘, 땅, 사람, 이 세 개만 우리는 기본자라고 불러요. 이 세 개를 한 번씩만 결합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초출자라고 불러요. 즉, 뭐 있다? 일단 얘랑 얘랑 결합해 볼게요. 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는 초출자구나. 그러면 얘랑 결합해 볼게요. 이거 오른쪽, 이거 왼쪽. 그래서 초출자는 뭐밖에 없다? 아랑 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뭐 있니? 자, 이렇게 오, 우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렇게 강조했던 거, 모음의 상형의 원리로 된 거, 아래아, 하늘을 뜻하는 아래아, 땅을 뜻하는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이게 뿌리가 돼서 파생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한 번만 결합한 건 이거밖에 없죠. 거기에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성하면,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성하면 이제 2번 합성한 거죠. 2번 합성했다 해서 한 번 더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어렵니?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꼭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선생님의 설명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를 읽어보니 한글이 정말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겠죠? 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모든 백성이 한글을 쉽게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글을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깨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 외의 글자를 만든 방법, 세종대왕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글자들 외에 다른 글자들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일단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입대어 쓰는 방법으로 이걸 순경음이라 부르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건 여기까지. 자음의 상형의 원리 그리고 상형에다가 가획을 해서 가획을 한 특징 그리고 그 가획의 특징에 벗어나는 걸 이체자로 따로 분류했다라는 점 알아주셔야 되고 다음 모음 역시 상형으로 출발해서 상형에 한 번씩만 한 걸 초출자 그리고 상형에 두 번 한 걸 우린 제출자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아요. 자, 그 외의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볼게요. 세용병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글자들 외에 다른 글자들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일단 다른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입대어 쓰는 방법으로 이걸 순경음이라 그래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을 만들었대요. 순경음 이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는 순경음 미음, 그 다음 순경음 비읍, 그 다음 순경음 피읍, 그 다음 순경음 쌍비읍이라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이걸 우린 병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게 오면 각자 병서, 이렇게 다른 게 오면 하변 병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기가 너무 나쁜가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음자들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럼 모음자는 모음자들끼리 글자를 더해 쓰는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우와 아를 더해서 우와 어를 더해서 와와 워를 만들고 아래아 으 오 아 우 어 에 이를 더해요 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요 야 유 여 와 와 워에서 이를 더해요 이렇게 만들었다.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획을 더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와 이렇게 조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군요. 그렇지요. 한글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자, 세종대왕님 그런데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모아 쓰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영어는 그냥 순서대로 알파벳을 나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열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나열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 이유는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 싶었다.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소리가 난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자음은 우리가 기역이라고 말하지만 기역에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발음이 나오고 정확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모음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이것이 한 덩어리로 소리 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는 음소 단위로 만들었지만 음소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최대한 쪼갤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소, 음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을 때에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은 한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이런 한글의 특성 덕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24개의 자모만으로도 자음, 모음을 얘기한 거 1만 개 이상이나 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참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글자예요. 세종대왕님께 한글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글이 정말 대단한 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좋겠네. 자, 한글 창제 600년 후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나는 이 글자를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해 힘썼어요. 다양한 책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기까지도 했지요. 미래에는 내 바람대로 한글이 널리 사용되고 있나요? 그럼요, 세종대왕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해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는 평도 자자예요.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로 언어 생활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니 참으로 대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겠죠. 앞으로도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면서 한글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세종대왕님으로 끝납니다. 지금 선생님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이 덜 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면 좋겠다? 기초를 가장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복습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상형의 원리로 만든 자음 5개, 그리고 모음 역시 상형의 원리로 만든 3개, 그리고 이 상형의 이제 자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 상형의 원리로 만든 5개의 획을 더해서 자음의 개수를 늘렸죠. 그리고 그 자음의 개수가 늘어난 것들은 다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의 예외로 되는 거는 이체자로 따로 뺐죠. 그 다음 모음 얘기하자.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 떠서 상형의 원리로 어떻게 3개를 만들었죠. 그 3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연결해서 한 번씩 활용해서 썼을 때 그걸 우리는 초출자라고 불렀죠.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그 초출자에다가 한 번 더 하늘을 하나씩만 더 찍어 넣었더니 4개가 또 만들어졌죠. 그걸 우린 제출자라고 했죠. 그 만들어진 바탕으로 여러 가지들을 혼합시켰더니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겠나요? 뭐 순경음이니 뭐 반치음이니 이런 것들 그거는 진짜 나중에 암기해도 되는, 천천히 암기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건 상형의 원리로 만든 것들이 가장 큰 기본 베이스고, 그 기본 베이스를 활용해서 획을 더하든 서로를 합치든 활용해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내려가듯이 이렇게 퍼져 나갔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뵐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럼 안녕.